이재명 배임에 모든 것 달렸다. 네, 이재명 배임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어제 제가 이 시간에 하이파이브 시간에 얘기를 했죠. 유동규, 이른바 이재명의 신복이라고 하는 유동규. 물론 뭐 이재명은 거기에 선을 딱 그었죠. 절대 내 측근이 아니다. 내 측근이라면은 최소한도 김용이나 누굽니까?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지 무슨 유동규가 내 측근이냐. 그냥 산하 기관의 직원일 뿐이다 라고 완전히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딱 그 선을 쳤죠. 예, 바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공소장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규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 공소장을 보면은 거기에 실제로 자기가 속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수천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혐의를 지금 검찰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이죠. 물론 최종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거는 결정적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민간업체에게 맡기면서 손해를 끼쳤구나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유동규의 배임, 업무상 배임이죠. 업무상 배임에 이재명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라고 하는 단순한 퀘스천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되면은 제가 이제 요 근거를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정도까지 되면은 글쎄요, 몰랐을 확률이 있을까요? 몰랐을 것보다 알았을 가능성이 수백 배 높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가정이 성립을 한다면 이거는 업무상 배임의 공동범이 되는 겁니다. 공동정범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이 법률상 용어는 공동정범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상급자인 성남시장이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나중에는 뭐 사장이 공석이 돼가지고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공동정범에서 누가 더 이 죄가 무거울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현행 형법의 그 형량으로 볼 때는 요 정도의 금액의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면 최소 15년, 20년 정도의 형량을 살더라 라고 되는데 그 이상이면은 당연히 30년 이상이라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무기징역이나 30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야당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 형기까지 지금 나오는 판국이니까요. 자, 이렇듯 이재명까지 보고가 됐느냐 따라서 이재명의 배임 적용이 가능하느냐, 업무상 배임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논의의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돈은 안 먹었다. 내가 내 통장으로 1원 한 푼 들어온 게 발견이 되면은 모든 공직, 지금 대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다 내려오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한 이재명 지사였죠. 그런데 이거는 돈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횡령 아니겠습니까? 예, 공공 그 자금을 사용으로 취했으면은 횡령이지만 배임이라는 것은 돈을 먹는 거와 관계없이 업무상, 즉 업무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조직에 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마땅히 들어올 것을 마땅히 그 돈을 포기를 하고 이거는 의도적인 포기죠. 포기를 하고 민간업자의 수천억을 돌려보냈으면은 그 뭐 당연히 사실상 그 조직에 해를 끼친 것이죠. 그 돈이 이제 그냥 줬겠느냐. 뭐 여기저기 이른바 이제 그들의 용어대로 파킹, 여기저기 돈을 파킹을 해놓고 그게 필요하면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 자금일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지려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제 배임이 최대의 스모킹건, 즉 관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김고려님이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허경영 후보를 지지를 하시는군요. 여당, 야당
국힘당, 민주당 정치꾼들 비리 공무원 세금 도둑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매달 150만 원씩 국민 지원 배당금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본인의 지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저런 의사를 표현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댓글창은 여러분들의 이른바 아주 속을 시원하게 아주 답답할 때 소리를 외치거나 또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약간 풀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역할을 해도 아주 충분한 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마음껏 이 시청자 여러분 본인들의 의사 표현 적극 권장을 합니다. 자, 바로 이재명 배임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과 이 유동규가 이른바 공동정범으로 그럴 사안들이 아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조각들이 발견을 하는데요. 관련 자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규 배임이 드러나면 이재명은 공동책임. 일단 검찰은 유동규를 배임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제 배임을 적극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단계인데요. 만약에 이게 유동규 배임이 드러나면 이재명도 배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유언홀딩스와 피사의 수상한 동업관계, 이거는 제가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작은 제목부터 먼저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은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다 라고 하는 녹취록도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국감에서 김은혜 의원, 분당이죠. 김은혜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회의에서 상대방이 자꾸 뭔가 좀 도전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소리야? 내 말이 곧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아니라 시장이었겠죠.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야 라고 했다는 게 그대로 녹취록에 들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대장동 원주민이 그대로 한 말인데요. 유동규가 사업 당시 내 말이 이재명 말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기사 작은 제목까지 보시겠습니다. 유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 때 이재명이 이제 사장 임명식 취임식을 할 때 취임식을 이렇게 쭉 하라고 딱 이렇게 절차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재명이 그걸 무시하고 야 동규야 이리 와 너 내 옆에 앉아 라고 의전과 절차를 무시한 채 친분을 과시를 했다라는 게 거기에 참석자들의 증언입니다. 증언이고 이 정도면은 동규야 이리 와 글쎄요 뭐 아주 막역한 사이죠. 이재명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그야말로 핵심 부하이자 핵심 참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조항이죠. 그런데 이재명 측은 어떻습니까? 측근으로는 볼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정진상, 김영 정도는 대야 측근이지 유동규는 산하기관장의 임직원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오른쪽에 그 도표까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가 밀착관계를 보여주는 말들은 뭐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만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50억 클럽을 이 보도자료를 낸 박수영 의원, 이게 경기도청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서 이재명이 직원들을 물리고 동규야 이리 와라 했다. 또 유동규, 정진상, 김용, 김만배가 도원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기도청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어제 국감에서 또 폭로를 했습니다. 또 성남시정 감시연대 어제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어제 성남시정 감시연대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사랑 씨, 시인이자 작가죠. 바로 이 자리에서 근 1시간 한 40분 동안 저와 대담을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그런 그 패밀리, 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의 성남시정의 그런 진정한 모습, 참 뭐라고 아수라 같은 그런 모습을 아주 낱낱이 본인의 휴대폰에 있는 그런 이른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증언과 거기에는 주고받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각종 증언과 아니면 증거 같은 것을 여러분께 소상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혹시라도 그 방송을 놓쳤거나 지금 아시아 투데이 우리 유튜브 방송에 올라가면은 지금 잘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그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엄두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또 10분 뭐 7, 8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또 이렇게 편집을 지금 한참 하고 있으니까 예, 기대해 주시고요. 예, 그 표를 한번 더 보여주시죠. 바로 성남 시정 감시연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김사랑씨 예의를 덧붙였는데, 감시연대가 이재명 지사를 지시를 받은 정진상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획연출사로서 이재명의 신복인 유동규에게 모든 지시를 한 것. 예, 바로 이재명의 지시를 받은 정진상, 아주 이렇게 숨어 있는 핵심 참모라고 그랬죠. 네, 경기도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 정진상이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시행, 구체적인 시행은 바로 유동규에게 지시를 한 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대장동 게이트가 된 것이다라고 예, 성남시정감시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바로 지금 유동규와 이재명의 밀착관계 따라서 공동정범,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정황들이 지금 각종 쌓여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자료. 네, 요거는 좀 이따 하시고 제가 아까 조선 오면 그 자료가 지금 바로 될까요? 자료가 지금 안 되면 이따가 해도 되고요. 네, 루차님, 휴경동 홍보맨님, 성윤님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예, 또 저의 또 덕담을 해주셨네요. 루치아님 감사합니다. 차분한 진행이 돋보입니다. 예, 어제 김사랑 활동가의 증언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예, 엘파소님은 어제 이 방송을 보셨군요. 예, 1시간 40분 동안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방송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놓치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과연 지금 이재명의 배임, 이것이 지금 아주 최대의 관건이다. 여기가 스모킹건이라고 그러죠. 예, 결정적인 그런 한방, 이것이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측에서는 배임 성립이 안 된다고 벌써부터 이른바 이 벽을 치고 있습니다. 쉴드를 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어제 첫 반응이 나왔죠. 지금까지 무려 한 달이 넘게 대장동 게이트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런 반구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대장동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마디를 했죠. 예, 그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언론적인 얘기이지만 원래 이 엄중하다는 얘기는 엄중낙연, 즉 이낙연 그 후보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별명이 엄중낙연인데 항상 총리 시절에도 그렇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엄중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엄중한 그 사안이다라고 엄중 얘기를 한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엄중낙연이라는 그런 별명 얻었는데, 그래서 아주 고구마처럼 답답하다. 예,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이재명처럼 그냥 막 속사포처럼 그다음에 센 말을 막 섞어가지고 돼지 눈엔 뭐 돼지가 보인다는 듯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지자들은 통쾌할 거 아닙니까? 왜? 다 적군들을 돼지라고 몰았으니까. 참 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정말 굉장한 아주 프로페셔널이죠. 그런데 이낙연의 어법이라든가 이런 건 참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어제 청와대의 멘트에서 나왔는데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하기 때문에 청와대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사안이 간단치 않네 라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는 안 하죠.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청와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또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멘트는 그 정도로 나올 겁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수사 지침을 준다고 또 타박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성명이
곧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 관련 기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자, 대장동 의혹 수사 어디까지 갈까? 바로 제 말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수사의 칼날의 끝은 바로 이재명의 업무상 배임 여부가 성립이 되느냐, 즉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 쭉 기사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압축해서 말씀드린 바로 그건데요. 예,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르내려서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 등을 고려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청와대의 오늘 얘기는 국민들이 몹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두 마디는 청와대에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궁지까지 몰린 것입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가 유동규를 영입했다. 그렇죠? 영입한 거 팩트 아닙니까? 유동규 씨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예, 이 성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실제로 뭐 특정 학교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한양대 성악과를 나온, 예, 성악을 전공한 사람, 참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성악을 전공한 이른바 성악과 지망생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성악은 금방 이게 내가 성악을 계속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가 대학 졸업 무렵에서는 결정이 된다는군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 목소리 이 톤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이제 살 길 찾아서 가는 거고, 이거 너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라고 교수들이 인정을 하면은 이제 계속 뭐 유학을 가던가 하면서 성악가의 기회를 걷는데, 글쎄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뭐 조그만 회사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에, 예, 성남 인근의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근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조합장이라는 게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교도소의 담장을 오가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떨어지면 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고, 그렇죠?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꽤 많이 버는 게, 그래서 조합장들이 구속이 많이 되죠, 실제로. 예, 바로 그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면서 네,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과 만나서 오늘날의 유동규, 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서울로 말하면 SH공사입니다. 예, 서울의 총괄 그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을 관리하고 건축하는 그런 게 SH공사라고 하면은, 성남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이죠. 정말 뭐 대단한 출세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모든 분들 청정 호파동에서 초대합니다. 청정 호파동이 뭔가요? 예, 제가 못 보는 사이에 쭉 있나. 휘경동 홍보매님, 또 가을비 내리는 낭만을 또 강조를 하셨군요. 좋습니다. 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댓글에 가급적이면 많은 그 호응을 해드리는 거는, 예,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차감을 형성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니까요. 네. 좀 위에 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재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지요. 네. 루치아님의 말씀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바로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은 게 바로 저 배임에, 나는 유동규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임명한 아주 많은 기관장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내 측근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나한테 보고를 안 했을 겁니다. 또 보고를 해도 그런 거 이렇게 일일이 볼 만큼 시정이 한가롭지가 않습니다라고 이제 대응 논리를 세우겠죠. 자, 그 관련 기사를 조금 뭐 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기사가 네, 바로 그렇죠. 제 법조계의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법조계 이 지사가 유동규를 영입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악 얘기로 잠시 빠졌죠. 의사결정 관여 여부에 따라서 배임에 공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관여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 화천대유 등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천억이 돌아갈 구조로 사업 구조를 만든 거에 당시 시장이 관여를 글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저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배임에 공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미 배임에 구속이 된 유동규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가 혼자 뒤집어 쓰고 20년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제 유동규의 구속된 이후에 발언을 보면은 아마도 상당 부분 본인의 살 길을 찾아서 이 수위를 조절하면서 아마
갈 겁니다. 결정적일 때는 자기의 상관이었던 이재명 지사도 또 끌어들이겠죠. 아마 그런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기사 두 번째 다음 기사로 바로 그겁니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동업 관계 이 정도 되면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친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기사를 아주 긍정적인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이 언론 매체, 물론 인터넷 신문입니다. 작은 규모의 인터넷 신문인데 그 매체하고 유동규와 동업관계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업관계라는 우리가 최순실 때도 나왔겠지만 경제적인 공동체라고도 이제 서서히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유가 설립한 유원홀딩스 거래업체. 유원홀딩스라는 게 유동규가 이른바 자금 세탁 또는 돈을 어디에 보내고 어디에 배분을 하고 하는 것에 이른바 파킹. 돈을 갖고 와서 파킹. 이게 놓아두었다가 용도별로 배분해주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대개 홀딩스라는 회사가 뒤에 붙이면요, 대개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 있는데 직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직원들이 많지가 않고 이거는 돈 관리를 하거나 주식 관리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유원홀딩스가 그래서 이건 자기 유의 유자를 딴 유동규가 만든 회사구나. 그런 자금 흐름 세탁을 위해서. 그런데 그 업체하고 지금 얘기한 친이어 피사라고 하는 그 매체하고 이 자세히 추적을 해보니까 동업을 하더라. 그 기사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정민영이 동업자, 이제 정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요 리드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도에 설립한 유원홀딩스가 친 이재명 성향 인터넷 매체의 운영사와 동업관계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어난다. 자, 이제 동업관계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이른바 이재명 그 이른바 패밀리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이것도 지금 그 공동정범 이재명이 배임 여부가 성립이 되느냐 하는 거에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업체에 동업을 했느냐? 바로 다시마 비료 사업을 같이 했다는군요. 다시마 비료 사업. 예, 다시마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비료를 만드는 사업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주위에 어떤 증언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에 가지고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떼면은 거기에 지분구조라든가 사업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예, 이건 아마 이 매체를 이 기사를 실은 그 신문사의 기자들이 열심히 움직인 그런 그 기사 같은데요. 자, 이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 도표가 나옵니다. 왼쪽이 뭐 당연히 유동규 본부장일 테고요. 유원홀딩스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그 자금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일 거고요. 여기 오른쪽을 보면은 M 인터넷 매체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재명 기사를 열심히 아주 띄워주는 그런 매체로 정평이 나 있는 그 매체인데 요게 이렇게 다시마 비료 동업 관계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맺어졌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거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유원홀딩스라는 게 저 돈을 받고 돈을 어디에 배분할 목적으로 지금 사업체가 지금 꾸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마 뭐 비료업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료업체를 하는 거는 이 인터넷 매체의 사주인 저 피사의 대표가 하는 것이고요. 유원홀딩스라는 것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서 돈 흐름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표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 유동규와 실제로 성남 패밀리 이재명을 이렇게 중심으로 모여있는 각종 언론 매체라든가 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착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또 관련 그 기사 중에서 성남의 뜰이 사업 초반부터 바로 요 기사죠. 공공개발위에 설립된 성남의 뜰이 사업 초부터 화천대유의 수익이 집중되도록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 참, 예,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네. 예,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그렇죠? 성남개발공사 인사도 있었는데 혜택을 몰아주는 것을 지켜만 보더라. 예. 누가 지켜만 봤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유동규 씨가 참석을 했을 수도 있고 자기의 밑에 부하가 저 이사회에 참석을 했을 수도 있고 저 원래 이사는 유동규의 아주 또 직속 부하가 이사회는 주로 참석을 했던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달라진 대장동 사업계획 저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팀이 임대주택을 최소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서 2,500 추가 수익이 가능하게 했다. 예. 이게 임대주택은 큰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을 그 땅은 토지 수용할 때도 그렇고 임대를 할 때도 그렇고 그야말로 공공성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민간업자들한테는 크게 큰 돈이 안 되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거 임대주택을 더 줄여 하고서 최소화하고 대신 아파트는 더 늘려 해서 용적률을 높였다는 얘기죠. 따라서 2,500억 추가 수익이 가능하게끔 저렇게 프로젝트의 방향을 세우고 그런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공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라라고 해야 될 텐데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공개발위에 설립된 성남의 뜰이 사업 초부터 화천대유를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사안이 여기저기서 증언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현동 마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부르지도 마세요. 예, 뭐를 부르지도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재명의 배임에 모든 것 달렸다. 앞으로 뭐 이재명 배임이 성립되느냐 아마 여러분들 수십 차례 얘기를 많이 들릴 겁니다. 예, 여기에 온 수사에 초점이 있고 이 대장동 게이트의 종착점이 어떻게 결말될지는 바로 이재명의 업무상 배임, 공동 정범이냐, 지시를 했느냐, 또 묵인을 했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